안녕하십니까. 종북을 알고 종북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자 바르세운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눈에 선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도 애국민들 각자가 속하신 곳에서 흘리시는 눈물의 양만큼, 뿌리시는 피땀의 양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좋은 결과들로 되돌려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정신없이 분주할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중심입니다. 평소 정치의 정자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우리가 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내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태극기 하나 들고 나라가 걱정돼서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왔던 여러분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이던 그 초심 한 번쯤 되돌아보고, 혹시 내가 그것을 잃지는 않았는지, 그 바탕 위에 잘 서 있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려고 준비한 자료는 반미사상과 안내상, 그 크게 두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전쟁서부터 계속 가장 크게 우리를 도왔던 미국, 전쟁 후에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혈맹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해왔던 미국, 그 미국을 내쫓으려는 반미운동이 언제, 왜 시작이 되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어떤 단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지, 딱 두 개의 단체입니다. 그 단체 중에 속한 하나의 학생, 오늘의 주인공 안내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단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단체는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우상호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을 때 이들의 유세를 도우러 현장에 출동한 3명의 사람입니다. 안내상은 이따가 자세히 다룰 것이고, 자, 우현 잘 아시죠? 안내상과는 동기 동창입니다. 같이 학생회에 소속돼서 학생회 활동도 했던 운동권 소속이라고 합니다. 밑에 사진 한 장으로 추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네모칸 쳐져 있는 할머니는 아마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한열 모친 배은심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속했던 단체는 원래 민가협, 민주화 가족협의회 이런 데에 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미 운동을 해왔는데, 이 민가협은 양심수 후원회, 저희들 말로는 좌익수 비전향 장기수 후원회 회장 권오원과 항상 같이 시위하고 활동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도 이석기 석방을 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엄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 역시 이한열이 죽었을 때 사진을 들고 있는 게 우상호고, 그 옆에 서 있는 조그만 꼬마애가 우현입니다. 역대 반미투쟁,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큰 사건만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엮어봤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미 대사관에 공격을 하고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미 대사관저에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그런, 이들 나름대로 반미 투쟁의 가장 시초는 1980년 12월 전남 가톨릭 농민회 정순철 외 4명이 광주 미 문화원 지붕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 그것이 시초입니다. 이것은 뒤에 잠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1982년 3월에 일어난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입니다. 일명 줄여서 부미방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미방 사건은 저들이 이야기하는 반미투쟁,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에 대한 테러,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갖게 된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자, 이게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인명피해라든지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 문화원 옆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젊은 청년 하나가 질식사로 죽고, 그 이외에 4명이 중화상들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물론요, 해외 외신에 불타는 미국 건물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반미가 정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세계에 알리기 시작한, 여기에 가담한 주모자 3명은 북한에선 거의 영웅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부식과 김은숙은 자기들이 사형당할 정도의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이 일을 한 이유가 바로 사상 때문입니다. 이들의 사상을 교육시켰던 김헌장, 추사파의 선생이 김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헌장에 대해서도 종북철도 오용식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영웅급 대우를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전향해서 광주에 살면서 열심히 우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1983년 9월에 일어난 대구 미문화원 폭발물 투척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허병철 군이 가방들이 무더기로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봤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들고 이상해서 경찰서로 갖다 주면서 거기 경찰관한테 저기 이상한 것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학생이 가방을 들고 계속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허병철 군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순경외 다수가 중경상을 입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 사제폭탄에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위력 또한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리창, 건물 유리창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차의 차 유리창도 다 깨질 정도로 폭발력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누가 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무장공비 2명을 검거합니다. 그 무장공비의 취조를 통해서 경남대 학생 5명을 체포해서 법적 처벌을 하는데 그때 처벌받은 5명이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제 와서 재심 신청을 했고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그들이 재심 이유는 뭐냐? 영장 없이 자기네들 데리고 갔었다 이거죠. 간첩하고 연계되고 폭발물을 하고 사람이 죽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는 영장 없이 구속이 됐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화 유공자가 되려고 대기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일어난 것이 1984년 11월에 주한미 상공회의소 점령, 이런 일들이 쭉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1984년을 전후로 또 다시 미국에 대한 테러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가 아주 격하게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배경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기 전에 부미방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주역인 여자 김은숙, 이 김은숙은 죽었습니다. 일찍 죽어서 애곡을 했는데 김은숙을 추억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 잠시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냘프면서도 강철처럼 강했던 여인, 암흑 같은 세상을 뚫고 부산 미문화원에 불을 질러. 우리가 보기엔 테러인데 부산 미문화원에 불을 지른 여성, 그러면 영웅인 거죠. 얘네들한테는. 그때까지 아름답게만 포장되어 있던 미국의 실체를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미를 그때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던 건 북한입니다. 이라크고 시리아고 파키스탄이고 완전히 자유민주주의하고 반대 진영에서는 미국이 폭망하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이런 시각으로 미국에 대한 테러를 벌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료가 말씀드렸듯이 84년 이후로 더욱더 자주 그리고 격하게 투쟁들이 전개되는 배경에 이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예속과 함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예속과 함성을 지은 자는 김성만입니다. 김성만은 연대 7호학번입니다. 1984년도에 김성만이 청계천 588의 옥탑방에서 가리방으로 긁어가지고 예속과 함성이라는 책, 그 책 내용은 북한의 혁명전선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반미를 해야 되는가? 미국 제국주의에 우리 민중은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라는 게 주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가리방으로 긁어서 전국 각 동아리에 다 배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김성만은 나중에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간첩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은 이가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참 유치한 새끼들이에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면서 미국에 유학 가서 북한 사상들을 연구했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사 결과.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3국에 가서 북한 대사관에서 며칠을 지냈고 북한에 입국도 하고 갔다 왔고 주체 사상도 공부했는데 자긴 종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긴 간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략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써낸 책이 이 예속과 함성이라는 책이고 이 책이 나온 뒤로 어떻게 사건들이 전개되어 가는지 밑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85년에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함윤경 등 삼민투위가 주도를 합니다. 이 당시부터 학생 족보가 좀 세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족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삼민투, 민주, 민족, 민중 이 세 개가 삼민투입니다. 주체 사상의 거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전했던 그리고 이것을 주도했던 함윤경이라는 자는 지금도 정치권 들어오려고 아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전라도 분입니다.
그 다음 일어난 것이 1986년 12월 부산 미 문화원 투석 사건인데 13명 전원 구속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학생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1988년 3월에 광주 미 문화원 폭탄 테러를 하는데 물론 정말 다행히도 폭탄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안내상이 투입이 됐던 겁니다. 자, 안내상이 여기에 그냥 끌려갔냐? 주도적으로 갖고 청년학생 구국결사대라는 것을 조직했는데 그 조직의 멤버들 중에 야 폭탄 테러 특공조 자기가 뽑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성을 했다.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학생 구국결사대에서 그 같은 해에 3번, 4번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미 대사관에 사제폭탄 투척하고 광주 미 문화원에 화염병 투척하고 미군 거주지역에 화염병 투척하고 지속적이고 더 위험한 방법으로 반미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테러를 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89년 10월에 미 대사관저 폭탄 테러 여기에 정청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청래 역시 청년학생 구국결사대에 소속되어서 반미투쟁, 미국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반미투쟁을 주도한 대표적인 종북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권 학생, 또 하나는 종교단체를 가장한 종북단체. 자, 그럼 먼저 학생권 종북단체, 이 종북단체의 계보가 아닌 미국에 대한 테러, 저들이 말하는 반미투쟁을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어떤 단체가 주도를 했는지, 어떤 인물들이 간략하게 들어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1984년 말씀드린 대로 간첩 김상만이 예속과 함성이라는 북한의 혁명론으로 꽉 차 있는 책들을 전국의 각 대학, 동아리, 서클에다가 수십 권씩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인용으로 무장을 시키죠. 그 다음에 거의 동시대지만 김영환, 주사파의 대부 김영환이 나와서 강철 서신으로 다시 한번 주체사상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이 김영환의 민혁당 이런 것들이 공안당국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해체되고 체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 애국청년회, 고려대의 주사파 모임인 애국청년회, 나중에 이것이 반미청년회로 바뀌게 되고 이 반미청년회의 안희정이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미청년회 산하에는 청년학생 구국결사대를 결성했는데 하는 일들이 지하 서클 등에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생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 학생회의 간부가 되는 조직에 침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대협 1기, 2기, 3기는 적어도 반미청년회에서 너 회장해, 너 부회장해 이렇게 내려보낸 인물들이라는 게 제가 이전까지 방송했던 방송들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1기는 뭐 좀 나왔고 3기는 저 임종석인 간첩 새끼 그게 아니고요. 이 반미청년회에서 그 간부들을 다 뽑아서 배후 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사파로 무장된 북한의 혁명론으로 무장된 이곳이 완전 브레인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나중에 반미청년회가 또 공안당국에서 해체가 되고 이들이 더욱더 결속해서 모인 것이 자민통입니다. 이 자민통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민통에 속한 것이 김경수, 지금 드루킹 때문에 아주 인기가 있는 드루킹과 문재인이 있는 중간 몸통 정도 되는 거죠. 이 새끼들은 정말 조직 관리를 잘하거든요. 평생 해온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 김경수 그리고 정청래가 속했던 곳이 자민통, 자유민주통일그룹이 배후에서 전대협을 계속 조정해 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밑에 도표입니다. 이 이후에 한청년 역시 미국에 대한 테러를 계속적으로 감행하지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있을 때 다루기로 하고, 자, 반미청년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 자료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전국 26개 대학에서 72명이 반미청년회를 결성했고 북계 대남선전 방송인 구국의 소리를 청취한 뒤에 그것을 기초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념, 그리고 반종파 투쟁사,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교재로 조직원들을 교육해왔다. 그러면 반미청년회의 배우가 누굴까요? 북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구국의 소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된다. 종파를 따지지 말아라. 무조건 투쟁해야 되는데 첫째가 반미다. 왜 반미냐?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던 광주 폭동, 그리고 너희를 학살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투입한 것, 승인한 것 역시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내쫓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간에 성명서까지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광주 사태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지금도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죠.
정말 얘네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위하는 애들입니다. 정말 잘못됐지만 시위의 그 끈기력만큼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미국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과 모든 기사까지, 모든 자료까지 다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알고 있고 반미를 외치는 애들은 이걸 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단체에 안내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밑에 자료 보시는 것처럼 반미 청년회에서 무력부, 힘으로 하는 무력부 그 산하에 청년학생구호 결사대가 소속이 돼 있었고 여기에 안내상이 소속이 되었다라고 증명하는 그 기사입니다. 이어지는 자료는 그럼 안내상은 어떤 계열이냐 도대체. 사실 얘는 계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미 청년에 소속됐다는 건 주사파 계열입니다. NL 계열이 맞는 거고 그 이후로는 PD 계열도 같고 왜냐하면 마르크시즘을 그렇게 공부했다고 뒤에 밝혀지는데 얘가 고백하는 건 아마 중간급 학생들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을 만들어서 따라가는 거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배를 좋아해서 그 선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느냐 그걸로 PD, NL이 갈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PD나 NL이나 결국은 뿌리로 올라가면 북한하고 만난다.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아주시고 어떤 방송에서는 안내상의 어린 시절 불우했었다. 그래서 개판 인생을 살아서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살 때 담배를 폈다, 뭐 어쨌다 이런 건 다 뜻치고 그럴 와중에도 안내상은 어떤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그 교회 가서 자기가 신앙에 열정적으로 아주 신앙에 빠졌었대요. 미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신학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연대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 거죠. 밑에 보시는 자료가 내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워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전할 거야 이런 각오로 들어갔는데 서클에 갔더니 선배들이 던져주는 건 사회과학 책들을 던져주더라는 겁니다. 이 사회과학 분야가 사실 학문적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건 따지기 이전에 그냥 단적으로 이걸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단적으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탐구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대부분 다 진보.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현상들을 보게 되니까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진보적인 사상.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공산주의 마르스가 섞이고 거기다가 주체사상이 섞이고 완전 짬뽕이 돼서 완전 이념서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념무장이 됩니다. 공산주의로.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변호하겠다. 야, 왜 이런 책을 줄까?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읽다 보니까 유물론자가 돼서 하나님보다 마르크스를 더 섬기게 됐다는 것이 안내상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마르크스로 이념무장이 된 그리고 반미 청년에서 얼마나 주체사상을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얘는 주체사상은 얘기를 지금 안 할 거예요. 왜? 주체사상, 주사파는 아직도 좌파들 중에서 나쁘다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보다 마르크스를 더 섬기게 된 완벽하게 머릿속에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이념으로 꽉 차있던 안내상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회의 지금 잘못된 구조, 이 구조들을 바꾸면서 그때 많이 죽지 않았냐. 그러면 나도 죽는 수밖에 없다. 내가 죽어서 이 사회의 부조리함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 경제가 한참 성장해 갈 때였는데 물론 어두운 면도 있지만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이외에, 저 극락 이외에. 아무리 지구상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라고 해도 결국은 100은 아닙니다. 불만을 느끼는 세력들이 얼마나 작냐, 얼마나 소수냐의 차이인 거지 100이라는 건 없는데 그걸 찾아내서 그걸 문제화하려고 하고 그걸 이슈를 바꾸려고 자기 몸을 불살르려고 이념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들, 같이 죽을 사람들을 혹시 선배들한테 얘기하면 나도 갈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무도 거기에 끼어들지 않더랍니다. 근데 고맙게도 4명이 같이 끼어서 안내상까지 5명이 폭탄 테러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마르크스를 섬기던 안내상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아직도 머릿속에는 그 잔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처럼 물결을 타려고 지난번 선거에서 나왔던 안희정이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희정은 자기 책에서 나의 사상은 확고하다. 나는 민주주의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의 젊은 날의 열정을 반성하라고 할 권리는 없다.
내 젊은 날을 스스로 부정하라. 이런 색깔 논쟁에 나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게 인간 안의정 그리고 주체 사상에 빠져있던 애들, 민족과 민주를 사랑한다는 애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네들은 반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부분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위에 말씀드렸던 부미방 사건의 김은숙. 이 김은숙 이 여자도 정말 악랄 아닙니까? 자기가 아무리 반미, 우리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해도 순수하게 무고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22살짜리 그냥 공부하던 애가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어요. 화상을 입었던 그 여자들, 당시에는 성형수술이 흥행하지도 못할 텐데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 거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반성이나 후회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족이고 민주고, 그래 내 목적을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누가 죽든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혁명을 한다, 민주 투쟁을 한다, 반미 투쟁을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을, 그런 글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뻔뻔한 것들이 종북주의자고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안희정이 속했던 반미 청년회, 그 반미 청년회 밑에 무력부 산하에 청년학생 구국결사대가 있었고, 이 청년학생 구국결사대가 저들이 말하는 반미투쟁,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에 대한 테러 최전방에 있는 용감한 조직이었다는 이야기고, 이것들이 나중에 자민통, 자주, 민주, 통일, 북한의 혁명 노선을 그대로 강령에 올려놓은 자민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민통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밑에 자료 한번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드루킹의 몸통, 중간 몸통, 김경수와 정청래 등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조직명을 자민통으로 정한 이유,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남한 내 모든 반미, 반정부 세력과 통일지상주의 세력을 종북 통일전선에 묶어두기 위해 전술적 투쟁 슬로건으로 내세운 자주, 민주, 통일 노선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미에서 자민통 그룹으로 정했다 이겁니다. 북한이 남한을 전복시키려고, 적화시키려고 움직이는 핵심 사안이 자주, 민주, 통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다 외치고 있잖아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이어지는 자료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자민통은 공작위원회라는 최고 지도부를 두었고, 그 지도부 산하에 조직주체, 정책주체, 선전주체라는 세 개의 주체 부서를 두었습니다. 얼마나 주체 사상이 좋으면 조직 이름도 주체 이렇게 짓습니다. 이 조직주체는 전국망의 조직을 관장하고 지역책을 임명하고 대학가에 침투를 시킨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조직, 지방에 있는 조직 등의 자기 조직원들을 이념화로 완전하게 무장된 조직원들을 퍼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기준에 전대협 의장, 부의장 및 중앙의원과 서총령 의장 등 학원가의 대표적 공개조직 지도부를 장악한 것을 비롯하고, 당시 전국의 대학이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39개 대학 총학생회의 조직원 800여 명을 침투시켜서 그들을 움직였다라는 게 자민통, 드루킹, 이런 애들이 조직은 잘한다니까요. 아주 점조직으로. 정말 섬찟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 다음 정책 주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지도하면서 전대협, 그리고 서총련, 남대협, 그런 지도부의 핵심 조직원을 배치, 그리고 투쟁을 지휘한다. 이중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 선전주체, 여기는 정말 심각한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미 청년회에서는 청년회 조직 자체 방송팀이 더 성장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방송팀은 구국의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주체 사상을 학습시키고, 북한의 대남 공작, 그러니까 칼기 폭파는 한국의 자작극이다, 북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학가에 대자보를 붙이고 이렇게 왜곡 선동을 했던 것들을 하나 팀을 완전하게 따로 두고, 주체 사상 및 한민전의 지도 이념을 전파하는 방송 청취팀이 따로 있고, 이것을 따로 유인물 같은 걸로 제작 배포해가지고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튼튼한 조직으로 학생들을 장악하고 시위를 동원하고 조직하고 계획하고 유인물을 뿌리고 했었던 게 자민통의 핵심부고, 이 자민통의 핵심부에 있었던 게 김경수입니다. 지금 드루킹의 핵심, 문재인하고 이어주는 연결고리. 이 자민통이 어떤 강령, 어떤 규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규약,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국 민중의 유일한 애국적 전위대인 한민전의 현명한 지도하에 따라 자주, 반미, 통일, 조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부여안고 굳세게 전진하자.
그래서 7개 사항을 하는데 그중에 4개를 보면 민족 자주 정권 수립, 연방제 민족 통일 달성, 자립적 민족 경제 이룩, 민주 자주 군대 창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기다 조직 규약은 검거시 묵비권 행사 무조건 해라. 조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 생명인 보안을 목숨 걸고 사수하자. 활동 자금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해 단위 소조별로 마련한다. 아주 완전 간첩 같은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의 출처를 밑에 가끔 댓글에 좌존님들께서 나타나셔서 뇌피셜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출처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1990년 12월 26일 중앙일보 안기부가 밝힌 자민동의 실체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조금씩 우파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료를 끝으로 자민통 설명은 마치고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한혁명투쟁에 있어서는 혁명투쟁이라는 게 적화통일을 말합니다. 단일한 사상과 주체 사상으로 단일화해야 되고, 뒤에 아주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올바른 영도체계가 확립된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체 사상으로 단일로 똘똘 뭉치고 한민전의 기치 아래 북한의 대남혁명 지도 지침을 철저하게 수행할 그런 전국적이고 비합법적인 조직을, 그런 핵심 지도층을 결성하기로 하고, 그리고 주사파 핵심 세력 200여 명이 조직원으로 규합한 다음에 거기서 합숙하면서 출범식을 가진 게 자민통이고, 그 이후에 800명, 1000명으로 불어나는 게 이 자민통 조직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으로 일했던 자가 지금 경남도지사를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루킹의 중간 몸통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좀 부지런히 알려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뒤에 이어지는 학생단체가 아닌 정말 종교를 가장한 종북단체 반미투쟁의 최선봉에 서 있었고, 학생단체를 세뇌시켜서 그들이 반미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 방송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